2010년도 공무원 시험은요, 조금 난이도 조절을 실패했습니다. 그래서 행안부에서 2011년부터 출제위원 위에 감수위원을 두기로 했고요. 그래서 2011년에 처음으로 감수위원 2명이 들어간 시험이었습니다. 근데 이제 2011년 문제는 2010년도에 그 실수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조금 문제 수준이 전체적으로 평이했고요. 그리고 전범위에 거쳐서 골고루 나왔습니다. 가장 이슈가 됐던 그런 시사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, 특히 그거의 두 가지인데요. 독도 문제하고, 그 다음에 작년 2011년에 프랑스가 조선왕조 의회를 보냈죠. 바로 이 조선왕조 관련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. 독도 관련은 늘 나왔던 부분인데, 늘 저희가 독도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 사료들 많이 물어봤었거든요. 근데 이제는 일본의 고 문서 속에 독도 얘기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꼭 파악해야 되고요. 예를 들어 두 번을 얘기한다면, 일본의 통합일람이라는 책하고, 그 다음에 일본의 메이지 유신 당시에 태정과 문서, 이 두 가지는 꼭 파악해 두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조선왕조 의회 같은 경우는 그런 문화유산이 도대체 조선왕조 의회가 어떤 책인지 확실하게 파악해 두시고요. 그 다음에 왜 프랑스가 언제 그런 조선왕조 의회를 갖고 갔는지, 그래서 바로 병인 양요하고 그 당시에 대원군의 통상 거부 정책을 같이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공무원 시험 20문제 중에 17문제 정도는 각 시대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제일 먼저 시대를 정확히 파악하고, 그 다음에 다시 그 시대 안에서 전기와 후기의 변화를 파악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역사는 늘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됨에 대해서 사는지 바로 변화를 물어보는 학문이라는 거 꼭 파악해 주시고요. 그러면서 첫 번째, 일단은 근대사회 전에는 계급사회니까 지배층의 변화를 보시고요. 그 다음에 그 밑에서 피지배층들은 또 어떠한 사회적 변화를 요구했는지, 예를 들어서 밀란, 그 다음에 또 농업의 변화, 이런 것들을 파악해 주시면 역사가 좀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. 두 번째는 시대마다 주요 주제가 있어요. 일단은 정치 파트. 그래서 삼국의 정치, 그 다음에 고려, 조선, 이렇게 정치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. 그 다음에 경제는 토지제도의 변화. 예를 들어서 삼국의 노급제도, 그 다음에 관료전, 자, 고려의 전식과, 그 다음에 조선의 과전법, 직전법, 관수관급제, 이런 것들이 어떠한 변화를 거치는지. 더더구나 공무원과 관계되어서 이런 과거의 그런 월급제도 같은 거,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, 그게 바로 토지제도겠죠. 그 다음에 백성과 관계되어서 가장 민감한 것은 조세입니다. 그래서 조세, 즉 전세, 그 다음에 공납, 역, 이 세 가지가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어떻게 변화됐는지, 그리고 마지막 끝에 가서는 특히 조선 후기 대동법, 균요법,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면을 파악하는 게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많은 수험생들이 문화를 굉장히 어렵게 여기는데요. 사실은 정치, 경제, 사회가 마무리 압축된 게 문화거든요. 그래서 시대마다 문화의 특징을 보셔야 되는데, 제가 늘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것은 고대 사회는 고분이 중요해요. 지배자의 그 권력을 보여주는 무덤의 구조들, 무덤의 특징들. 예를 들어서 고구려의 굴식 돌방 무덤, 그 다음에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, 이런 구조를 꼭 파악하시고요. 고려 사회는 출판입니다. 사서, 그 다음에 대장경, 그리고 금속할자, 이런 것들 파악하시고요.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. 그래서 15세기 성리학의 논쟁, 이게 이원론 논쟁, 그 다음에 18세기 호락 논쟁, 이런 변화를 보시고요. 그 다음 다시 18세기에 너무 성리학이 현실과 동떨어졌을 때 제야의 지식인들 안에서, 오늘날 얘기한다면 야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? 그런 실학자들이 어떻게 성리학을 비판했고, 또한 양명학자들은 어떻게 성리학을 비판했고, 또한 민중 사이에서는 동학이나 천주교가 왜 그 시대에 요구됐는지, 그런 걸 보시면 굉장히 시험과 가까워질 수 있고요. 국사도 아주 흥미로워질 겁니다. 각 시대의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를 본다면요, 50%는 정치사입니다. 각 시대의 주요 제도들, 정치, 경제, 이런 제도들을 잘 보시고요. 그 다음에 문화사가 한 30% 나와요. 특히 삼국시대의 주요 탑들, 고분들 정확히 파악하시고요. 그 다음에 고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서들,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그런 풍속화라든가 새로운 변화들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. 그 다음에 도자기 문제, 고려의 상감청자, 조선 전기의 분청사기, 16세기 순백자, 조선 후기 청아백자, 변화 과정이 화보로 나와서 그 시대의 특징을 물어볼 수 있고요. 마지막에 한 20%가 사회 경제거든요. 근데 그 사회 경제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고려와 조선의 사회적 변화예요. 특히 고려인들의 여성들의 삶, 재산 상속, 이런 것들이 조선 17세기 오면 어떻게 바뀌는지, 그런 변화를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. 그래서 꼭 고려부터 조선 전기사회의 어떤 재산 상속 문제, 여성의 지위 꼭 파악해 두시고요. 16세기 후반에
성리학이 이제 민간 속에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이런 주자간례가 일반 백성에 보급되면서 17세기는 남전 여비 사회가 완전히 자리 잡으면서 결혼제도가 친형제도로 바뀌고요. 그 다음에 장자 중심의 재산 상속 바뀌고, 그리고 제사도 자녀들이 골고루 제사 지내지 않고 이제 장자 중심으로 가고, 장자가 그 집에 아들이 없을 경우는 양자를 드리는 그런 제도로 바뀌는 것들이 연이어서 2년마다 계속 나오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불루사입니다. 한두 문제는 팁 정도로 불루사가 나오는데요. 그런 거는 꼭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제도사 변화, 꼭 가장 중요한 제도, 정치제도, 지방제도, 그런 변화를 보시면 좀 쉽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,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많이 불안하시죠? 그러나 불안한 마음은 정말 우리 시험에 해가 됩니다. 나도 모르면 남도 모른다는 생각 꼭 하시고요. 긍정적인 마음 꼭 갖고 계세요. 분명히 여러분이 공부하신 게 시험지에 그대로 나올 거고요. 혹 한두 문제가 모르는 게 나오신다면 절대 쫄지 마세요. 분명히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. 자, 이제 남은 거는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. 결국 마지막 실력은요, 실수하지 않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요. 건강관리 꼭 하십시오. 여러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. 제가 기운 팍팍 넣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파이팅입니다.